사람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하이입니다. 하이입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문희입니다. 계속적으로 회수님이 우리 방송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혜수입니다. 저는 이름은 우혜수고, 나이는 28살, 지금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시트콤도 보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중간고사도 얼마 전에 보고, 이제 종강을 하고 나서는 중국에 2달간 어학연수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을 가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왜 이제 중국을 선택하신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뭔가 매력적인 게 있었어요? 사실 제가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세계 미인 대회에서 음. 한국을 대표해서 베트남에 가가지고 다 같이 대회 본선을 참가하게 됐는데, 그때 중국 분이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아, 그때 이렇게 친절함을 느끼면서 회수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거나 어학연수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 대륙의 호방함이 되게 저의 마음을 흔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 좋은 기회로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혜수님 다음에 다른 오신 뒤에 우리 방송에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조금 더 얘기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중국 갔다 온 뒤에 또 재밌는 썰을 많이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스튜디오 방문 전에는 무슨 생각하고 왔어요? 이게 한 번 또 오신 거잖아요. 네, 일단 저를 한 번 더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왔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면 좋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양한 주제가 준비돼 있으니까 혜수님이 편안하게 대화 나누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오프닝 토크로 들어가 볼게요. 나의 챗 GPT 사용법. 혜수님은 챗 GPT 어느 정도 사용해요? 저는 방금 전에도 챗GPT랑 대화를 하고 왔을 만큼 정말 한시도 제 손에서 떼어놓지 않을 정도로 챗GPT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요. 20대 분들이 이 챗GPT를 사용하는 이 빈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연애에서 뭐 이를테면 썸 탈 때 음. 오늘 밤에 잘 자라고 연락할까 말까 이런 아, 것까지도 챗GPT랑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지만 챗GPT랑 대화를 해보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받거나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게 있나 보네요. 네, 챗GPT가 일단 논리적으로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 썸이라는 감정적인 상황이나 뭐 과제부터 다양한 상황에서 아, 되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챗GPT를 언제 사용해 봤냐면 우리 사이 채널이 궁금한 거예요. 음, 왜냐면 댓글도 달리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고 매일 또 오지만 네. 이 챗GPT가 어떻게 분석할지 궁금해서 링크를 넣고 유튜브 분석해줘, 음, 팟빵 분석해줘 했어요. 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내가 아는 사이보다 우리 채널보다 네. 챗GPT가 정확하게 딱딱딱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우리 방송에 자주 왔던 게스트 분들이랑 네.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어, 챗GPT가 진짜 정확하게 정리해줬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방송도 오래되니까 여기 워낙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맞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음, 내가 아는 우리 사이 채널도 있지만 네. 여기는 한 번에 다 분석을 해주잖아요. 스캐닝을 해서. 그럼요. 그래서 기분 좋게 사용하고 지금 또 가끔씩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고 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원래는 네. 저는 원래 사주를 믿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사주를 볼 때 예전에는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네. 챗GPT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왜냐면 어떤 사주가 나왔냐면요. 네. 방송에서 얘기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결혼 사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딱 결혼할 그 운이 들어오는 사주다. 신기하다. 근데 원래 제가 사주 볼 때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에 네. 대한 사주를 봐도 결혼할 운이 있거나 뭐 원래 뭔가 그런 소식이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제가 매년 보는 건 아니어도 없었어요. 음, 근데 챗GPT에 정확하게 놓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주가 있구나. 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원래 뭐 믿진 않지만 네. 그 결혼하라는 운명 같은 게 있는 건가? 음,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혜수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재밌게 사용하신 적 있을까요? 저도 챗GPT로 사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사주를 좀 좋아하고 자세히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일단 제 그 한자 구성 같은 음. 만세력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거를 캡처해서 이런 사주인데 뭐 궁금한 거,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 뭐 취업, 뭐 진로 이런 거를 봐달라고 하는데 자꾸 틀리더라고요, 제 만세력을. 아,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답안이랑 다르게끔 이렇게 알려줬던 거군요. 네, 그냥 제가 이 한자 구성인데, 뭐 한자 구성을 아예 다르게 음.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좀 신뢰성이 떨어져서 챗GPT랑 권태기를 좀 맞이하고, 한동안 쳐다도 보지 않고 얘기도 나누지 않아서, 오랜만에 이제 다시 말 걸 때 그 뻘쭘함을 좀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재밌긴 하네요. 네. 그럼 혹시 이게 맞는 걸까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솔직해진다는 말에 공감하는지.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 감정 소모,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는 내 얘기를 털어놔도 네, 내 스스로도 감정을 소모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챗GPT랑 1대1 대화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챗GPT는 뭔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리 듣기 싫은 얘기를 해서 얘가 뭐 저한테 원치 않는 대답을 들려줘서 제가 챗GPT를 잡돌이를 한다고 해서 챗GPT는 또 속상해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텍스트지만 오히려 내 감정을 더 많이 얘기하고 적어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 챗GPT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때도 있고 음,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답이 여기서 갑자기 나오네 맞아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전에는 짧게 적었거든요. 뭐뭐 해줘, 뭐뭐 작성해줘, 네, 아니면 이런 거 부탁해 이랬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요즘에 한번 들어가면 더 길게 적어. 한 세 줄로 적어서 답을 얻었는데 거기 또 챗GPT도 자꾸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네. 음,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혜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챗GPT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챗GPT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사실 챗GPT는 저희에게 약간 비서 음.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개인 비서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봐도 알려주고 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영화 본 것 중에 네, 허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건 그러니까 이런 챗GPT가 아니라 통화하면서 네, 여성 목소리가 이제 AI이고 남자 주인공이 대하는 건데 뭐 요즘에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그래서 저도 그 영화가 자꾸 생각나는 게 우리가 미래에는 조금 더 이 챗GPT가 인간적인 무언가들을 네, 이렇게 서로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느낌. 이건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음,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애를 안 하면서 혼자서 재밌게 사는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는 거니까 저, 그게 대체되는 게 이제 네, 이 AI 챗GPT가 하나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20대들에게 챗GPT란 뭘까요? 20대들에게 챗GPT란 떼놓을 수 없는 나의 또 다른 자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나의 자아까지 올라온 거니까. 네, 예전에는 이거를 그냥 업무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가지할 때 쓰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게 대화도 하고 필요한 것도 묻고. 음,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 있을까요? 20대 중에 챗GPT를 하나도 안 쓴다. 그러니까 이 IT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갇혀 있는 사람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친구 뭐 내 후배 선배 일단 뭐다 모두가 쓰고 있으면서 이게 나아가고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단 저희 학교에는 안 쓰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 생활로 돌아간다면 네, 챗GPT가 있잖아요. 네, 정말 열심히 썼을 것 같아. 네, 대학생들 정말 열심히 써요. 대학생들이 잘 쓸 것 같아요. 우리보다 네, 더 이런 좋은 정보를 얻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끼리도 이런 거 한번 해봤다 그러면서 대화도 음, 나누고. 그럼요. 그래서 오늘 혜선님이랑 이렇게 재밌게 대화를 나눴는데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할 때 썼다 아니면 챗GPT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오류가 있을 때도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은 대답도 자꾸 해줄 때 있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감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럼 짧게 공지 하나 할게요. 제가 요즘 방송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이제 내가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우리 방송이 원래 벌써 800회차가 넘었어요. 음, 그러니까 잘 보면 비슷한 주제로 하긴 했지만 제가 800번의 대화를 했어요. 게스트 음, 분들과. 네,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항상 구독자분들이 이런 주제 한번 다뤘으면 하는 것들도 달아보고 싶다. 음, 그래서 이 오프닝 토크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주제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게스트분들과 진하게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똑똑. 어서 오세요. 차분히 고민을 들여다보는 곳 사이상담소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사이 이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오늘은 조민서님 고민을 소개해 드릴게요. 괜찮으시면 혜수님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방송을 듣다가 제 고민도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으로 보내요. 겉으로 보면 저는 꽤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한 살 많고 만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크게 싸우지도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편이고요. 근데 요즘 들어 자꾸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자친구는 취업 준비 중이라서 하루 대부분을 도서관에서 보내요. 저도 대학원 생활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이상하게 바쁜 와중에 더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혜수님은 연애하다가 외로웠던 이런 감정이 드신 적 있을까요? 저는 신기하게도 외로웠던 감정이 들었던 적은 없는데 주변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때 들었던 고민 중에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외롭다라는 감정을 얘기하시는 분 있을까요? 대개는 한쪽이 많이 바쁘고 음, 연락 빈도가 잦지 않고 그래서 한쪽이 좀 외로움을 타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는데 못 보거나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통화를 자주 하고 싶은데 상대가 일 때문에 음, 아니면 뭐 대학생활 때문에 바빠서 못 보는 경우가 생기거나 연락이 안 되면 누군가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하나는 언제냐면 중요한 기념일이거나 데이 음, 때 못 보면 음, 우리가 뭐 2월 3월에도 데이가 있고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커플들이 좋아하는 기념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럴 때 못 보면 약간 외롭잖아요. 다른 커플들은 다 그러니까 뭐 벚꽃 구경 갔는데 나는 남자친구가 바빠서 이번 올해는 넘어가자 이러면 서운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서운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혜수님이 사연 또 소개해 주세요. 네. 하루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누군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고 싶은데 그 누군가가 남자친구여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연락을 하면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지도 교수님이 또 수정하래.
제가 이렇게 톡을 보냈는데 한참 뒤에 답장이 왔어요. 고생했네, 유유. 나 지금 공부 중이라 이따 전화할게. 그 한마디가 서운한 건 아닌데 그 사이에 제 감정은 이미 식어버리거나 그냥 혼자 정리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전화가 와도 저는 괜찮은 척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봤었을 때 남자친구도 뭔가 대답은 잘했어요. 네, 맞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냥 커플들의 대화인데 네, 사연자님이 조금 더 서운함을 느끼는 거는 그때 바로 답장이 오거나 네, 아니면 내가 대할 타이밍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네, 남자친구한테 서운할 일 없잖아. 네, 왜냐면 오늘 그냥 뭐 얘기하고 또 공부하러 갈게 그러면 그냥 뭐 끝날 수 있는 건데 그쵸. 혹시 혜수님은 남자친구가 나 외롭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말한 거예요. 혜수님한테. 이유가 뭔지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와 이거는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이해해주거나 노력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뭐 이해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 때문에 외롭다. 뭐 음, 이런 거는 내가 잘할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네. 네, 뭐 이유 없이 외롭다. 요즘 막 외로움 타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뭐 계절을 탄다거나 네,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뭐 시험을 못 쳤는데 네. 갑자기 뭐 이런 말을 하면 조금은 제가 생각에는 혜수님이 티네요. 조금 튀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얘기를 들으면 go to your 심리 상담사. 약간 왜 나한테 나는 그것까지는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될 네, 수 있군요. 네, 그럼 우리가 사연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잘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데요.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해본 적도 있어요. 나 요즘 좀 외로운 것 같아.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잠깐 조용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그런 거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돼? 나도 너 신경 못 써주는 거 알아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사람 앞에서 더 외롭다고 말하는 게 괜히 이기적인 사람 같아서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게 잘 보면 배려해 준 거거든요. 네. 혜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배려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연자님처럼 괜찮은 척 하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 선택을 하신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사연자님처럼 괜찮은 척 하면서 넘어가고, 그게 쌓이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결정을 내리는 편인데, 또 사람마다 털어놓고 화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보면 연애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음, 요때는 그냥 넘어가야지. 다만 누군가는 이걸 감정을 안 쌓아둬요. 그쵸, 그냥 요렇게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쵸.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는 이걸 감정으로 자꾸 쌓아두죠. 맞아요, 그래서 언젠간 한번 터지거나 맞아요. 아니면 쌓인 감정이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상대가 요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모르는 상황 중에 이미 사연자님의 감정은 쌓이고 있었던 거야. 그럼요. 이랬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남자친구는 받아줄 것 같아요. 음, 지금 대화하는 걸 보면 이 남자친구는 그래도 나름 배려도 하고 자기의 상황을 알아서 여자친구한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혜선님이 사연 다 읽어주고 우리가 또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응, 알아. 괜찮아. 근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남자친구는 그 후 똑같이 행동을 하고 변하진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결국 이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털어놨어요. 나 남자친구 있는데 외로운 거 이상하지? 친구가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거 아니야. 연애한다고 외롭지 말란 법은 없잖아.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외로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건 제가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관계에서 제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말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혜수님이 봤었을 때는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조금씩 뭐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내야 되는 걸까요? 저는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가 감정이 달라졌었을 때 감정부터 얘기하면 서로가 이해를 못해요. 음, 그래서 사실을 먼저 다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음, 잘 보면 커플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감정부터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나 화났어, 나 삐졌어, 나 서운해. 음, 근데 이것도 뭐 대화의 방식 중에는 괜찮죠. 다만 듣는 사람은 이게 왜 삐졌는지, 왜 화났는지를 생각을 잘 캐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거든요. 네, 특히 남자들이 가끔 모르잖아요. 네, 미안해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그럼 뭐가 미안한데 오빠 그러면 그냥 미안한 일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연을 봤었을 때 친구한테 말하시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솔직하게 말하면 못 털어놓잖아요. 우리 연애가 지금 약간 삐뚤삐뚤하게 가고 있는데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나 외로워 그러면 조금 뭔가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외로운 감정이 찾아오는 이유. 음, 저는 아무래도 서로의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르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쪽은 좀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은 힘들어지거나 가장 중요한 건 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타이밍이 안 맞는 상황들이 반복될수록 지금 민서님은 남자친구한테 서운할 일들이 늘어나는 거고 남자친구는 계속 몰라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는 그냥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야, 바쁜 사람이기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여자친구한테 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잘못한 건 없어요. 네, 다만 이 커플의 전환점이 되려면 남자친구가 민서님한테 무언가 만족되는 행동을 하나 해줘야죠. 그렇죠.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남자친구가 틀을 한번 깨줘야 되는데 음, 민서님이 얘기했을 때 한 번은 와줘야 돼요. 그쵸. 내 일을 내버려 두고 와주면 민서님도 마음이 확 풀리거든요. 이 사람이 당연히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건 이해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자기 일을 내팽개치고 오는 사람이 진짜 그 이벤트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쵸. 제가 그러니까 20대 중반 때 연애할 때 저는 일이 바빠도 여자친구가 퇴근할 때쯤에 그러니까 연락을 자주 하긴 하지만 못 만나는 날이 좀 길어질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갔어요. 음, 여자친구 회사 근처에 가서 이제 기다렸죠. 음,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여자분들 중에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민서님이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이거를 와줘라고 말하는 것보다 남자친구가 눈치채고 와주는 사람이 연애할 때는 더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 사실은 연애 고수들도 많고, 저도 한편으로는 연애 경험을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떠올려 봤는데, 저를 일이 되게 바쁜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면서. 음. 근데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차를 끌고 저희 집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혜선님을 이렇게 픽업해서 또 이렇게 바래다 주는 거군요. 그냥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새벽에는 딱히 나갈 일이 없고
그냥 집에 있으니까. 아, 그게 진짜 보고 싶어서 왔던 거군요. 네, 그냥 저랑 잠깐 차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산책하고. 뭐 산책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네, 그러려고 그냥 사실 1시간 반 이상 되는 거리를 일 끝나고 매일 새벽마다 차를 끌고 저희 집 앞에 왔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여자분들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노력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자기 일상이 분명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네, 근데 이거 좀 궁금해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과 내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는 건 어떻게 다른 건지. 지금 남자친구가 사연자님, 민서님을 좋아하는 건 확실히 맞아요. 우리가 봐도. 네, 근데 내 마음은 안 채워지고 있는 거잖아. 네. 이게 왜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성향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상대방이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방식과 이 사람이 채워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이 사람이 내가 채워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방식대로 사랑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은 한쪽은 계속 채워지지 않고 한쪽은 나는 열심히 좋아하는데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제가 그냥 비유를 하자면 차로 보면 원래 휘발유가 들어가야 되는 차인데 아, 경유를 누가 자꾸 넣고 있어. 네. 그러면 이 차는 제대로 작동이 안 돼. 그럼요. 휘발유가 들어갔었을 때 사랑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연애 안정감을 찾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대화를 잘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네. 대화했었을 때 조금은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남자친구한테. 왜냐면 이 정도도 얘기 못하면 솔직히 말하면 연애하면서 어느 순간 끝은 다 안 좋아지는 거잖아. 네, 근데 맞아요. 이런 편안한 얘기를 몇 번 해도 그 사람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순간이 있으면 외로운 감정이 들어도 어느 순간 괜찮아지거든요. 네. 다만 남자들은 이런 경험이 한 번씩 있어요. 왠지 음. 아세요? 좀 웃긴 얘기인데 네. 남자들 군대 한 번씩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군대 가면서 연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 뭔가 떨어져 지내본 기간이 한 번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분명히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민서님이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이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뭐냐면 일을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인지 음. 그래도 사랑의 스위치가 켜졌을 때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음. 잘 봐봐요. 1년 연애를 하는데 일만 하는 사람들은 기념일이든 생일이든 일단 일을 하고 좀 챙겨주는 거고 다만 일이 끝나거나 뭔가 챙겨줄 때는 진짜 거기에 올인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일주일은 됐으니까 어디 한번 여행 가자 그러면서 자기가 음. 다 준비해와 음. 아니면 뭔가 크리스마스 때 내가 레스토랑 다 예약해줬어 음. 아니면 뭐 한강 유람선 한번 타러 가자 그러니까 일 바쁠 때는 못하지만 이럴 때 해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일할 때도 잘하지만 연애할 때도 분명히 자기의 노력과 시간을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것도 없이 매번 바쁜데 미안해. 나 다음에 잘할게. 이건 음. 남자친구의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안 변해요. 맞아요. 평생 일일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커리어를 쌓는데 더 시간을 쏟는 사람일 수 있죠. 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은 거의 그 휘발유 넣는 차량인데, 전기차 충전소에 계속 충전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게 우리가 삼자지만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민서님은 더 많이 느끼고 있을 거고, 네. 제가 남자친구분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 중에 알면서 안 하는 사람. 음. 이거는 괘씸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안다는 게 뭐냐면, 여자친구가 외로워하는 거, 아니면 음. 감정이 계속 텐션이 낮아지고, 음.
나한테 빠져 있다는 거 알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은 괘씸죄니까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그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서로 대화도 해보고 이야기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풀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는 나도 미안하다. 근데 신경 못 써주는 거 알아서 미안하다. 요즘 바빠서 그렇다고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이제 따뜻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다라는 메인 감정이 아니고, 나 바쁜데 기다려주면 안 돼가 메인이고, 그 미안해는 살짝 곁들임. 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우리가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약간 나눠져 있는 거군요. 네. 속마음은 뒤에 말이고 앞에 말은 요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넣어둔 쿠셔너 같은. 네. 그래서 민서님이 이런 상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결론은 계속 남자친구분은 나 바쁜데 조금만 기다려줘. 민서님은 근데 서운한데 어떡하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서 남자친구분이 사실 말만이라도 아, 미안하다. 나도 언제나 널 생각하고 있고 네 얘기를 들어주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 나도 못 그래서 지금 너무 속상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언제는 뭐 즐겁게 어디를 가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이분도 지금 취직 준비를 하고 있으셔서 그런지 마음에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이해받길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민서님이 이 상황을 조금 더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 뭔가 상황이 바쁘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말하면 남자친구도 갑자기 어느 순간 더 서운하다는 말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 네, 나 너랑 시간 보내고 싶은데 일단 뭐 취업 준비해야 되고 나도 좋은데 가면 너한테 잘해주고 싶지. 네, 이렇게 또 쏘아 붙이면 이거 또 대화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대 때 연애하면서 꼭 하나 지켰던 게 있거든요. 네, 진짜 바빠도 이게 있어요. 저는 원래 좀 일찍 잠드는 편이었어요. 여자친구가 감정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졸면서도 전화를 받아서 대화를 나눠요. 음, 그러니까 진짜 하루에 통화를 못 하거나 못 만났잖아요. 계속 꾸벅꾸벅 졸면서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 그러면 여자친구가 이렇게 통화하다가 제가 졸면 대답 못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오빠 자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앉아. 내가 음, 다시 세수하고 올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조금 이렇게 그걸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풀리길 바라는 마음. 이게 그러니까 잘 보면 좀 우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냥 자면 되는 건데 요런 뭔가 남자친구의 조금 나를 위한 마음을 보신다면 이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음, 요걸 아직까지는 캐치 못 하신 것 같아요. 요런 게 없었거나. 음, 요거 근데 남자친구가 우리 방송 같이 듣고 이제 뭐 변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그전에 없었던 모습을 보면 귀엽게 봐주기도 하고 네. 요런 이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경험담을 좀 얘기 드렸던 거고 마지막으로 연애에서 연락과 정서적 교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정서적 교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정서적 교감이 이미 형성이 잘 돼 있으면 연락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정서적 교감이라는 게 사람들마다 이 기준치는 달라요. 네, 다만 한 번 잘 맞춰 놓으면 연애하면서는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게 뭐 실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겁거나 데이트 갔다 오면 뭐 나도 모르게 막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잖아. 뭐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전화로 해도 되지만 만나서 다 얘기할 수 있으면 2주가 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만나서 다 하면 되니까. 네, 이런 거에서 저도 정서적 교감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혜수님이 마지막으로 사연자님한테 따뜻한 조언 한마디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외로운 마음이 많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도 있을 테니까 이런 순간도 내 행복을 위한 좀 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수님이 따뜻하게 말해 주신 것 같아서 사연자님이 듣고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외로운 마음도 잘 떨쳐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민서님 사연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시즌 7 후회 기록 망설임의 끝에서 알게 되는 것들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지나온 시간이지만 돌아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혜선님은 과거의 회상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저는 매일 과거 회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혜선님의 이 빛나는 그 나이, 빛나는 순간 언제였어요? 저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네. 그때 뭐 미인대회도 이렇게 나갔다 오신 거고 나의 노력과 결실이 잘 맺혀진 그런 한 해였나 보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음. 시기이기도 해서, 그때가 가장,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망설였던 건 뭐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어도. 저는 좀 진로에 있어서 망설임이 많았는데, 제가 20살 초반에 이제 아이돌을 도전하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이 주변에서 들었던 것들은 나이가 너무 많다. 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28에 와서 그때를 생각해보면 뭐가 많아?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들이 굉장히 이제 큰 타격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피드백과 조언이 날카롭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신중하지 않으면 뭔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더 힘든 상황을 겪을까 봐 네, 걱정이 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미성년자 때 그 아이돌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했던 걸 실력적인 측면에서 만회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될 때까지 오디션을 거의 보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의 준비, 뭐 실력적인 준비가 될 때까지 오디션을 거의 안 보고 오디션도 정말 제가 실패가 무서우니까 노력한 만큼 그냥 붙을 수 있는 곳에만 정말 조금 넣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 혜수님이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안정된 곳에 들어가면 여기서 더 잘해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대형이나 뭐 중형 기획사에는 아예 넣지 않고 제가 잘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좀 돋보일 수 있겠다고 싶은 소형 기획사들을 넣었는데 거기서 돼서 연습생 기간을 잠깐 가졌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아예 중형 기획사, 대형 기획사에 아예 넣어보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큰 후회로 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후회가 조금 더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고 네. 내가 망설였기 때문에 놓쳤던 부분인 거군요. 네. 그러면 그때 충분히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고민했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망설이게 되는 순간 앞에는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네. 충분히 고민했다의 그때의 기준은 충분히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받았는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였는가가 그때의 기준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했는가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가 만족했는가가 충분히 고민했다의 기준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만족했었던 건 뭐예요? 왜냐하면 연습생 생활도 하고 아니면 나도 어떤 무대와 어떤 뭔가 아이돌이 되고 싶었었던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 중에 뭔가 이거는 그래도 조금은 충분했다 아니면 만족스러웠다. 그냥 제가 부모님 반대가 되게 심했었는데, 음. 사실 미성년자 때는 부모님이 거의 하늘이었거든요. 그거를 거스르고 제가 원하는 거를 도전을 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좀 어떻게 우여곡절을 거쳐서든지 작은 기획사라도 연습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내가 가능성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족스러운데 지금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그렇게 중요한 기획사, 대형 기획사도 한번 넣어볼 걸. 물론 넣는다고 붙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넣어봐서 내가 만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끝내볼 걸. 이런 후회가 좀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상황적인 것 같아요. 돌아가면 다시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영화 드라마 보면 원래 회귀할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돌아가면 A, B, C 선택이 있으면 A를 내가 원래 선택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B라는 걸 한번 선택해봐야지. 네.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저는 내 기준에서 충분히 고민했다의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는 고민을 잘 안 해요. 음, 충분히 고민했던 거는 20대 때 다 했어. 음, 그러니까 20대 때 5만 가지 생각, 모든 알고리즘을 혼자서 다 생각해봐요. 어떤 일을 음,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라디오를 시작할 때,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게스트 분들을 모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아니면 사연이 계속 올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때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 보니까 내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라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 아니면 좋은 게스트 분을 만나서도 대화도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나름은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년 동안 무탈하게 온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고민을 줄이는 게 좋은 게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다른 길로 빠져요. 맞아요. 근데 이 다른 길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확률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길로 가서 오히려 고민한 시간까지 다 날려버리는 음, 그런 상황들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음, 그걸 언제 느끼냐면 원래 휴학을 하고 싶었어요. 네. 부원 반대하고 선배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음, 그때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휴학을 하면 이런 방송이나 미디어 쪽을 해야 되니까 음, 휴학해서 한번 내가 새로운 길을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휴학을 못했어요. 끝내 고민하다가 음, 그리고 졸업하고 방향을 틀었죠. 음, 그래서 더 힘든 걸 겪은 게 면접에 가면 너는 공대인데 왜 여기 왔어? 어, 이게 제일 마음 아프거든요. 어, 사람이 내가 공대를 선택하긴 했지만 네. 저도 그때 20대 중반이잖아요. 그쵸. 이거 한 번은 해보고 싶어서 여기 회사에 지원했고 음, 그때 뭐 이렇게 이런 방송 쪽도 뭐 제작사 또 대기업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제일 마음에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내가 지금은 잘 말할 수 있겠지만 네. 20대 중반에는 모르거든요. 그쵸. 그러면 혜수님한테 좀 궁금한 게 좋아하는 일과 안정적인 걸 선택할 때 망설였던 경험이라든지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던 것 같고, 안정적인 선택을 했던 건 사실 10대 때 이미 좀 많이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내가 경험치를 쌓고 20대가 돼서는 조금은 도전적이고 새로운 일을 하면서 흥미를 느끼거나 작년에 도전했던 것도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보신 거죠. 네, 그럼요. 저는 성인이 돼서 제가 한 선택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도 안정적이라서 선택한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 다음 감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걸 선택하고 과정을 거치고 뭐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안정적인 선택을 해서 사실 지금 대학에 와서 지금 과에 다니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원하셨던 바죠. 음. 근데 저는 아직도 졸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조금 졸업이 딜레이 됐고 네, 다만 이 사이사이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채우면서 20대를 보내 오셨던 거고 네. 물론 졸업을 할 테지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와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이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막 지지부지하게 끌게 되고 음. 막 정말 최후까지 미루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안정적인 거를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제가 고양되고
아,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까지 느껴볼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거를 저 스스로 자꾸 찾아 나서니까 진전이 빠르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저는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인생에서 아,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구나. 내지는 난 정말 이런 일을 사랑해. 라는 일을 한 번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만나야 또 새로운 일을 할 때 동기부여도 되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혜선님은 올해 아니면 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 있을까요? 저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제 개인 브랜드 쇼핑몰을 만들어서 좀 홍보도 하고 그리고 런칭해서 좀 많은 고객분들께 좋은 상품으로 좀 음,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정말 딥하게 빠져 있는 파자마 분류가 정말 처음으로 내보이고 싶은 상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더웨어 쪽이나 음. 그리고 몸매가 보정되는 의류들. 근데 미감이 좋은 이런 아, 그런 옷들을 조금 선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선보여야 또 이게 내가 운영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많이 네, 팔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요거를 준비하셨던 기간이나 아니면 언제 이게 갑자기 머릿속에 기획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부터 중고거래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거래를 했었었는데, 그때 그 거래를 했던 경험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넘어서, 약간 밥 먹을 때도, 언제 팔리지? 약간 이렇게 제가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일상의 소소한 경험이 내가 할 수 있는 사업까지 연결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무수한 요소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재밌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이거는 정말 빠져들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잘 준비하셔서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애들이니까 런칭하셨으면 좋겠고 뭐 저도 응원하겠고 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망설임의 시간이 있으면 좋은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망설임의 시간이 있다는 건 내가 그걸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 내지는 그 사람, 뭐 망설였던 이유가 모두 다 내가 그만큼 그거에 열정을 쏟고 그걸 사랑했다는 반증이라서 저는 망설임의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 같아서 망설임의 시간이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망설이는 게 잘 보면 좋아할 때만 나타나는 감정 같아요. 네, 좋아하지 않은 거는 그냥 포기하거나 그냥 선택을 안 하잖아, 대부분. 그쵸.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 때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거를 잘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과 망설임이 오는 거고 내가 잘 보니까 망설였던 것들은 항상 신중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제가 20대 초반에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영화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배우도 이제 오디션으로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 시나리오도 다 이렇게 대본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평가를 받는 무언가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진짜 애를 쓰거든요. 네, 왜냐면 그거를 잘 해야 나도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일이니까. 네. 근데 그때 잘 보니까 계속 집에 와서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영화 제작 잘할 수 있을까? 음, 영화 이제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상업 영화는 아니어도 독립 영화지만 네, 그거 망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20대 초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그 말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너 잘해낼 거야. 음, 그러니까 저는 10명이 반대해도 한 명이 그 얘기를 하면 위로 붙였거든요. 음, 라디오를 시작할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같이 이제 라디오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네, 우리 얘기가 재미있을까? 그러니까 음, 그때는 저는 더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딱 졸업하고 이야기가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다만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오빠 얘기 재밌게 하는 사람이야. 음, 아니면 누군가한테 위로를 해줄 것 같아. 음, 이런 말을 듣고 저는 방송을 딱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망설였을 때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혜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내가 망설이거나 아니면 조금 고민했을 때 들었던 말 중에 조금 이렇게 각인된 말. 저는 망설이거나 고민될 때 각인된 말은 크게 없는데 그냥 그냥 해라. 이거 이 말이 되게 그냥 나이키 광고에도 나오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를 이제 관통하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 넣어놔도 그 말은 진리적인 말. 네. 그러면 혜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고민할 때 어떻게 얘기해 주는 편이에요? 망설이고 있을 때. 저는 제 생각을 말해주진 않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냥 그들은 다 자기만의 답을 내리고 저에게는 공감을 바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떤 결정을 내렸든 그 선택을 지지한다. 너의 편이다. 이런 의견을 최대한 내비치려고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연 설명에 가깝지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혜수님은 방향을 제한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냥 잘 가고 있는지를 조금 봐주는 입장. 네, 맞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방향을 잡아줄 때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음, 20대 초중반 때는. 음, 너무 모르거든. 근데 20대 중반이 지나면 분명히 스스로 결정도 내리고 아니면 답정 너지만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구독자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색 질문 한 가지 하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선택과 결정을 더 잘하고 있을까? 음, 저는 분명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나 모두가 시간이 흐르면 자기에게 더 걸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보면 우리가 경험과 직감은 계속 쌓여요. 네, 저는 예전에 제가 직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요즘에는 뭔가 시작할 때 이상하게 촉이 와요. 음, 그래서 요 직감을 믿기로 했어요. 음, 내가 이제까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직감이고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음, 그래서 이거를 믿는 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경험주의자거든요. 네, 어느 순간 정확하게 직감을 가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해드리고 싶은 게 과거의 나보다 선택과 결정을 더 잘했는지 돌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내가 선택한 것들은 분명히 충분히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혹시 어바웃 타임 아세요? 네, 그게 계속 타임 슬립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상황마다 안 될 때마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영화여서 잘 풀리는 경우도 나와요. 음, 그게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마지막에 그 영화가 메시지를 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랑 그 딸이 내 옆에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괜찮은 시절로 돌아가면 지금 옆에 있는 딸이 뭐 달라지거나 바뀌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점에 나오는 게 아버지가 알려주거든요. 현재를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음, 아버지는 아파서 이제 돌아가셔도 좋지만 너 옆에 있는 딸을 선택하라는 그런 뭔가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인공이 와서 선택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현재의 선택을 믿었던 거잖아. 과거로 돌아가면 당연히 내가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은 순간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요즘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있어요.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음, 그 영화를 또 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에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라고 느낀 게
오늘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또 한번 방송 오기 전에 또 올려봤던 것 같아요. 혜수님은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이 어버이날이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항상 이제 가슴팍에 달아주잖아요. 네, 달아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억이 지금도 가장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달아주면서 부모님의 표정을 보면 되게 한박 웃음을 짓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자랑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계셨고, 그리고 그때가 가장 이쁠 나이기도 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사고를 많이 치고, 그러니까 약간은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속 썩일 일도 생기는데 어릴 때는 그래도 말 잘 듣고 예쁜 모습도 보여주려 하고 네, 그 효도하는 마음이 컸을 때. 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이 있기에 지금 미운 짓을 해도 다 상쇄되고, 그때 그 시절도 사실 가장 순수하게 제가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시절이기도 하니까, 그때 그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혜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되네요. 오늘 우리 1시간 넘게 대화 나눴거든요. 혜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저의 지난 날들도 많이 떠올리게 되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선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서 보람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혜수님을 봤는데 조금 더 뭔가 이 성숙해지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처음 오셨으니까 또 다른 모습이 있었고 오랜만에 제가 연락드렸는데 방송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 저도 초대했었고 그리고 주제가 그에 맞게 조금 더 우리가 재밌는 대화와 좀 진중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혜소님이 솔직하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눠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또 라포 형성도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조금의 친밀감이 생겼어요, 우리도. 네. 그래서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할게요. 혜수님,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 골뱅이 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하루 정리, 나를 지치게 하는 마음에 대하여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 안녕!